입주해 떨어져 사는 큰딸 보람이. 가족들은 보람이가 세 번째로 저작권 위반 통보를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저작권 대리업체가 보람이에게 보낸 통지서를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보람이의 행위가 저작권자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진짜 나 한가하다. 아니구나. 이거 처음에 이거 보여줬으면 제가 또 그렇게 너무 진짜 너무 이상하다. 어른이 아침에 5천 원 벌금 왔다네. 아, 이걸 모르셨나요? 진짜 처음 봤어. 아니 어른들 이 말 들어도 어른이 아침에 5천만 원 가면 진짜 내라도 진짜 솔직히 5천만 내 돈도 없고 그죠. 어른이 아침에 살고 그것도 안 되잖아. 애들도 살아야 되는데 이건 좀 초라서밖에 더 돼요 솔직히. 얼마나. 여동생은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한 언니의 고민을 헤아린 듯 눈물을 훔쳤다. 4년 전 중학교 2학년 때 블로그에 올린 노래 10여 곡이 문제였다. 처음 한 곡으로 고소당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또 다른 곡이 적발돼 10만 원의 합의를 보았다. 이 상태에서 세 번째 적발 통보를 받은 것이다. 딸이 걱정이 된 어머니는 한밤중에 학교로 달려갔다. 보람이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괜찮아요? 두 번째도 끝인 줄 알았는데 세 번째 올리니까 완전 말을 표현을 못하겠는데 완전 놀래가지고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힘겹게 살아온 어머니에게 세 번째 적발 사실을 차마 알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머리 미안할 건 없어. 알았지? 앞으로 머리 바로 연락해. 혼자 연락하지 말고. 알았지? 어머니는 딸을 위로했다. 그러나 표정은 무거워 보였다. 앞으로도 저작권 위반 통지서가 얼마나 더 날아올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 이런 식으로 계속 오면 저도 애가 어떻게 될지 지금 상담 몰랐어요 솔직히. 부담이 되잖아 진짜 애한테 얼마나 그게 뭐 그런 압박감을 다가온다 아니에요 그게. 모르고 한 일까지도 고소를 해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누리꾼도 늘고 있다. 최 씨는 3년 전 미니 홈피에 올린 8컷짜리 만화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제가 무슨 뭐 이익을 노리거나 뭐 뭔가 다른 이익이 있어서 그런 걸 올려서 제가 뭐 그런 고소를 당했다면 당연히 잘못되어 있다고 수긍을 하겠는데 관리도 하지 않던 미니 홈피고 지금도 들어오는 사람이 1명, 2명 있을까 말까 그런 미니 홈피에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하루 평균 2~3명. 영리 목적으로 만화를 올렸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법무법인 측은 합의금조로 1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몇 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말하니까 그럼 합의금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직장도 없고 이제 주부고 이래서 너무 옛날에 이제 올렸던 거고 좀 사정을 봐줄 수 없냐고 하니까 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거 아니면 할인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돈이 그렇게까지는 많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전세 보증서랑 등기랑 이제 신랑 월급 명세서를 자기 쪽으로 팩스로 보내달라 하더라고요. 최 씨는 합의를 거절하고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결과는 기소유예였다. 법도 몰랐을 뿐 아니라 영리 목적도 없이 단지 취미로 그림이나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까지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건 내가 뭐 의도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닌데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식의 어떤 그 복제의 연속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는 그냥 그 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상업적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려놓는 경우와 그냥 나의 어떤 문화적 표현을 위해서 그냥 하나의 저작물을 올려놓는 경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당한 개개인의 표현이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수적인 그런 부분들은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좀 보장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당수의 저작권자들도 사용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소는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규제는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상의 불법 영상물을 이용하는 것을 많이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불법 영상물을 많이 이용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 산업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꼭 인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불법 복제된 영화나 음악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한 영화 관련 업체는 법무법인과 손잡고 일명 영파라츠까지 모집해 불법 복제물을 단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55만여 건이 접수됐는데 고소를 전후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금의 일부를 영파라츠에게 지급하고 있다. 일년에 한 3~4편 영화를 수입하는 영화사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네 회사 운영을 다 맡겨야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서 이 다운로드라는 거는 엄청난 자기네들은 재앙이에요. 공유 사이트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 이제 한숨이 나오는 거죠. 개봉하기 일주일 전인데. 그래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 합의 안 하고 지금 안 같아서는 걔네 그냥 다 잡아놓을 수 없냐고. 법무법인이 아이디만으로 저작권법 위반자들을 무차별 고소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했다. 법제도 정리가 돼야 돼요. 개인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아저씨 이게 죄가 되는 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되는 줄 몰랐기 때문에 한 건데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뭐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뭐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제가 봤는데 상당히 안타까웠던 일이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쓴 진술서다.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검찰도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고소권의 남용이라는 비판이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과자의 그 양산을 막고 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그 어떤 위법성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높여서 어떤 상황을 좀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책을 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2007년에 비해 고소 건수가 4배나 증가했고 특히 청소년 고소 건수는 8배나 급증했다. 대책이 발표됐다. 저작권 위반 초범인 청소년은 조사 없이 각하하고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사안이 경미하면 저작권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한다는 것이었다. 각하 및 기소유예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문제는 남아있었다. 이른바 법무법인의 시간차 공격이 그것이다. 시간차 공격이란 위반 사례가 여러 건일 경우 위반 사례를 한꺼번에 고소하지 않고 각각의 사례별로 고소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고3 수험생인 김군은 시간차 공격 때문에 궁지에 몰려 있었다. 교육실세 축제라 막 그런 생각하면 공부도 이제 손에 안 잡히고 계속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걸 가서 어떻게 하지? 막 그렇게 잘못되면 이제 막 교도소에서 가야 되나 아니면 벌금 나오면 막 수천만 원 나오는 거 아니야 하고 막 그런 생각. 지난해 한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 30여 편 정도의 판타지 소설을 올린 게 화근이 됐다. 1월 초에 첫 고소가 들어왔다. 월 30만 원의 사글세방에 사는 형편을 호소해 40만 원의 합의를 받다. 이렇게 급한 일이 생겨서